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라고 합니다.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미리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10분 정도 더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허브에서 그리고 T스페이스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오늘 주제는 로컬 임팩트 스타트업 디자인이란 어떤 사회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와 4차 산업 시대에 효과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럴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공공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기술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 역량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가 국제사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혁신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탑재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혹은 특정 어떤 공기업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주로 했었던 반면이지만, 지금의 사회혁신은 온 국민이 또 세계 시민사회가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생태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전환점이 코로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문제 수행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기술적으로 대비하고 이것들을 시민사회에 연결시킴으로써 민간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잘 대처했던 세계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코로나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 이후에 바로 코로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강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 승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그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 패키지의 일환인 스마트벤처 캠퍼스라는 사업을 3기로서 수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문화예술, 전통시장, 그리고 스타트업, 공공데이터, 세대융합,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화면 전환이 좀 잘 안 돼요. 잠시만요. 네. 우선 공공데이터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이 정부랑 소통하면서 이것들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각적인 협치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공공데이터라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공정한 사회와 사회 문제 해결을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구조들로 융복합을 통해서 이것을 민관 협력 협치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기업, 시민, 크리에이터, 다문화, 공동체, 그리고 예술, 학계, 종교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OECD와 국제기구가 정한 그 SDGs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보호하며
이것들을 인간에게 맞게끔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기업들, 그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대회를 통하고 이 창업대회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벤처기업으로 양성하는 데 효과적인 트레이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장 구성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두 번째는 구조화를 위한 속도, 그리고 구조화 요소에 대한 그룹 논리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중간에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포스가 바뀌면 스위치 전환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줌을 이용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실수가 있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단계를 통해서 사회적 약속과 공동 노력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가치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란 광진구, 성동구 이런 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치 공동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어떤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회 인종차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협치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저희는 갑작스런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정부가 성곽도시 유능한 장수를 사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배치하였지만 저희가 계산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한 부산에 한 3,000명 정도의 저희 관군을 배치하였지만 일본은 12만 대군을 가지고 왔던 거죠. 기존의 일본의 소규모 전투 병력이 아니라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서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관군이 밀리면서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고 외군의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관군에게 다시 전쟁에 유리한 기점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교 관계에서 공급했던 명나라의 연합군을 조직하였고 이것이 동아시아 전쟁 확대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관군과 같이 편제가 되어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저희 나라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과의 간격,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및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국기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WTO 제소라든가 그런 국제관계에서 저희들의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EU라든가 유엔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었던 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위기관리 능력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국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성장으로 사회적 갈등과 극복하기 위한 협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빈곤 퇴치 및 다양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인구 격차가 좀 더 심화되는 이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고령화되는 도시의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국민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만들어주는 과정, 또 임팩트 펀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 펀드를 구축하였으며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코로나 당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제작해서 저소득층에게도 마스크가 골고루 제공되도록 시민사회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를 제대적으로 중기부에서 완성을 시켜서 지역사회의 우수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이 제조 기반과 창의적 사고를 지혜롭게 새로운 신일자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어떤 정책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은 기획 단계부터 수행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큐빌딩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이 데이터를 예측과 분석과 이 분석된 자료를 필요한 조직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구 설립과 이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한 공공 데이터와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알고리즘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일단 기존에 있는 네이버 플랫폼의 카페를 이용해서 워킹그룹이라는 커뮤니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크게 가입 인사를 투명하게 남기고 등업이 된 상태에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세 개의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혁신가 등급, 그 두 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협력, 그리고 정부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협치 등급, 이런 과정들의 모든 상황들을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포스팅을 통해서 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공유를 하여 이들과 콜라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의 핵심은 기계와 인간 간의 공감인지, 협업인지, 경쟁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정부와 국제사회와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양성평등,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가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비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 안에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공동체, 즉 상생 협력 구조가 필요하며 이 원인에 대한 어디서든 정보 공유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홍보와 자본력과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3대 조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4차 산업이란 말은 오래 나왔지만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에는 이 4차 산업 시대 기술이 어떻게 지역 기반, 그 다음에 이 사회 문제를 기술로서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디자인하고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펀딩이 이루어지며 펀딩은 곧 실천으로 연결되어 결과물이 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확산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사례로 바르셀로나 도케리아 시장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공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는 크게 지역 주민, 그리고 상인회,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청년 상인,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회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지역의 유지들을 상대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어떻게 콜라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을 콘텐츠와 그리고 행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데이터 인풋을 통해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매 분기마다 리포터가 되고 이 리포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관점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개의 분류뿐만 아니라 제3국이라든가 EU라든가 혹은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밸류체인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금융 앱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런 대출 금융 상품들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젊은 층들이나 어떤 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도 있지만 반대로 위기라는 어떤 금융의 그 개방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이 이런 금융의 보호를 같이 금융복지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고민의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대해서 다양한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금융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테크닉한 기술이 우리 미래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